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정확하게 거기서 반등했더라? 그렇죠. 추세선 타고 반등을 했죠. 저는 세력이 아닙니다. 네. 그 정도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선에 대해서 어쨌든 뚫고 올라가느냐 버텨주느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고, 네. 뚫고 올라가면야 좋겠지만 떨어져도 문제는 없다. 예, 실제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터치를 했고, 반등했다가 또 한 번 터치했는데 어쨌든 여기 두 번 터치하고 바로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몇 달간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뭐 5월에 찍었던 최고 가격 네. 근처까지를 찍고 일단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분석할 건 별거 없어요. 왜냐? 어제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짧은 사이클을 제가 오늘 해봤는데, 제 생각 얘를 1, 2로 보는 사이클을 생각해본 게 어떨까? 그러면 깔끔하게 361.8까지 올라가기는 했죠. 정확히 여기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기로는 확장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적당히 조정받고 1, 2, 3, 4, 5로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네. 라고 생각은 합니다. 끝. 그런데 지금 보신 요 상승을 가지고 여기서 더 큰 파동을 그리는 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치. 저점이 저기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런 가능성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1이라고 하고 2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A, B, C 이렇게 갈 수도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네,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네. 뭐 이게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봤을 때 여기가 361.8이 너무 깔끔하다 그것뿐이지. 이게 뭐 파동에 큰 영향이 있냐라고 하면 아니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반등할 가능성이 무조건 엄청 높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렸겠죠. 그래서 전혀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것만 하고 끝이라고 하면 너무 짧고, 뭘 얘기해야 될까? 도미넌스도 사실 어제 봤던 거기서 그대로고요. 그대로야. 네. 그나마 뭐 얘기할 거라고 하면은 어제 제가 뭐 그냥 30일 이평을 좀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도미넌스? 네. 거기에서 다시 떨어지는 느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일봉 종가 마감이 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됐다.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거길 뚫지 못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물 ETF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현물 ETF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유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달러가 밀리언 달러 기준인데, 어쨌든 뭐 667, 260, 114 요 정도의 금액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에요.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그 토탈로 봤을 때가 이제 한 42,416 밀리언 달러 요렇게인데, 네. 근데 예를 들면 667 밀리언 달러가 유입된 거면 전체 유입된 거에 1% 이상 유입됐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1% 이상 유입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서 1%, 또 얘도 한 1%, 1%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올해 있었던 고점, 네. 그때에 들어왔던 물량 대비해서 현물 ETF로 들어온 물량이 어쨌든 넘었어요. 얘는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이해 가셨죠? 물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더 올라가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좀 어폐가 있겠지만,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 비트코인은 이렇게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이 현물 ETF의 유입은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물 ETF가 여기까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들어올 회사들은 다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것만 봐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올 회사들이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들은 요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기 전에 재빨리 물량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는 한 이쯤 와 있거든요. 지금 한 요쯤 와 있는데, 요 현물 ETF로 들어오는 금액 같은 경우는 고점을 계속 갱신해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서 비트코인 ETF를 살까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고려들도 많은 것 같고, 네. 뭐 기업 기관들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현물 ETF로 금액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엄청나게 많다.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나스닥 뭐 S&P든 뭐 미국에 있는 전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한 3에서 5% 정도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대체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로 따지면 2023년도에 얘기했던 바로는 한 25만 달러, 30만 달러. 그때 네. 한 30만 달러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대충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물론 다르죠, 당연히. 아무튼 요렇다라는 것까지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덧붙일 말 있나? 저는 지금 추세에 대해서는 딱히 덧붙일 건 없는데, 어제 들어온 물량이 좀 재밌는 게, 이게 미국 신용 등급이 내려갔다고 하고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유입이 늘었다는 게 좀 재밌어 보이긴 하거든요. 꽤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기업들, 다 기업은 아니고 물론 개인도 있을 거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현금성 자산을 비트로 대체하는 거를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네. 맞습니다. 꽤 재밌는 현상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 물린 것 자체가. 계속 사고 있다. 네. 개미들은 허우적거릴 때 계속 사고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M2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요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지금 딱 중심선에 걸쳤네. 그러네요. 여기서 떨어지는 게 중요하네. 그렇죠. 오늘은 좀 간단했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품절. 또 품절이. 네, 품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품절. 저희는 고마워해야죠. 저희 걸 보고서 많이 사주셔가지고 품절이.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요? 그냥 품절인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후보들 공약 비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한들, 분명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서 네. 그냥 굳이, 그리고 어느 한쪽이 막 엄청 특출나게 더 뛰어나거나 이러면 좀 다뤘을 텐데 딱히 그렇지도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후보들 간 비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막 그런 걸 얘기하는 후보가 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선택해야 되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해서 세금이나 이런 걸 다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던가, 국회의원 월급 비트코인으로 주겠다. 아니면은 은행에서도 비트코인 네. 갖고 있는 거를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현물 ETF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라든가, 약간 요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하죠. 근데 그 정도는 없어요. 아니면 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비트코인을 몇 % 사게 하겠다. 네.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현물 ETF 승인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좀 풀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스탠스는 있는데, 네. 그냥 파격적인 건 없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